오늘도 최씨네 식구들은 할아버지를 필두로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어린 만석과 어머니 순으로 저녁상 앞에 둘러앉아 있었다. 상에 놓인 것이라고는 고구마와 감자가 전부인 걸로 보아 고구마를 끼니로 때우는 것임이 분명했다. 진짜 이놈의 고구마 신물이 나는구먼. 형님, 깡보리밥이라도 좋으니 우리 밥 좀 먹고 삽시다. 삼촌이 불만을 터뜨리자 만석 아버지가 벌컥했다. 가뭄으로 금년 농사를 망쳤는데 낸들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작년엔 왜 죽도 못 먹었어요? 작년엔 홍수가 졌지 않느냐? 그 핑계도 좋지. 아버지, 우리도 옛날엔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면서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요? 구대저 할아버지 산소를 잘못 쓴 뒤로 우리 가문이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고 하더구만. 할아버지가 조상 핑계를 대자 어린 만석이 한심하다는 듯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니깐. 이놈이 할아버지 앞에서 뭐라는 게냐? 아버지가 눈을 부라렸지만 만석은 지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산소 탓도 조상 탓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뭄 탓, 홍수 탓도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이냐? 누구 탓이긴요? 다 우리 탓이지요. 뭐라고? 우리 탓? 잘 살아보려고 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탓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도 심지고 든 어른만 있으면 이 꼴은 안 됐다고요.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 만석을 바라보았다. 이놈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진 어른 자격이 없다고요. 뭐야? 아버지도 어른 자격 없긴 마찬가지라고요. 다들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만석을 바라보는 가운데 삼촌이 물었다. 그럼 우리 식구 중에서 누가 어른 자격이 있단 말이냐? 전하 자격이 있을까? 다른 사람은 택도 없구먼요. 아이고, 아버님,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아니다, 애비야. 만석이 말해도 일리가 있다. 할아버지는 송구스러워하는 아들을 제지하며 손자 만석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좋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집안 어른 자리를 네게 맡길 테니 보란 듯이 한번 해보겠느냐. 아이고, 아버님, 13살 어린애한테 그 무슨. 네, 할아버지. 한번 해보죠. 하지만 시키시려면 제대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집 식구는 물론 동네 사람들도 다 이 집에 새 어른이 생긴 걸 알게 제대로 절차를 밟아주세요. 좋다. 그렇게 하마. 흔쾌히 승낙한 할아버지는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향을 피우고 13살짜리 손자를 집안의 어른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효현손 자기는 삼가조상님께 아뢰나이다. 소손이 불초한 탓에 바로잡지 못하고 가문을 융성치 못하게 하여 가솔의 끼니마저 어렵게 된지라. 집안의 어른 노릇을 손자 만생으로 대신께 하오니 구보 살피시옵소서. 할아버지의 충문이 끝나자 만석이 분양을 하고 넙죽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어른스러웠다. 제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앞으로 우리 식구가 지켜야 할 가훈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끼니는 꼭 제때 먹을 것. 어길 때는 그 끼니를 굶어야 합니다. 둘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살인문을 넘지 말 것. 어길 때는 다음 끼니를 굶어야 합니다. 셋째, 날이 지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집을 위해 무엇을 했나 서로서로 반성할 것.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모두들 만석의 위험에 압도된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삼촌이 안방문을 열고 보니 식구들은 이미 밥을 다 먹고 숭늉을 마시고 있었다. 아이고, 형수님, 제가 늦었네요. 빨리 밥 좀 주세요.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삼촌을 만석이가 제지했다. 제때에 안 왔으니 굶어야 합니다. 뭐라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삼촌은 구원을 청하듯 다른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만석아, 오늘은 처음이니 한 번만 봐주려무나. 안 돼요, 아버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요. 단호한 만석의 태도에 먹보 삼촌은 그만 울상을 지으며 펄썩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 식구들이 제때에 일제히 달려와 식사를 하게 되니 차 넘는 밥상을 수시로 차리느라 부엌에서 헤어날 길이 없던 만석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덜어졌다. 저녁 무렵 만석은 나무를 한 짐 지고 와 마당에 부려놓고 식구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삼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삼촌, 뭘 들고 왔죠? 빈손이면 또 굶으셔야 합니다. 걸음을 가지고 왔다. 걸음이라뇨? 아, 소피 보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왔다고. 오줌버 터지기 전에 빨리 보내줘. 삼촌은 사타구니를 싸주고 종종 걸음을 치며 뒷간으로 달려갔다. 뒤를 이어 아버지는 돌멩이 하나를 들고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망태기에 개똥을 한가득 주워 담아봤다. 저녁을 먹은 후 그날 있은 일에 대한 식구들의 뒷담화가 이어졌다. 아버님, 그래도 명색이 양반인데 창피하게 개똥망태를 메시다니요. 이놈아, 오줌을 걸음이라고 우기는 너보다 100배 낫구만. 에이구, 돌멩이 하나 달랑 들고 오는 형님은 어떻구요? 아웅다웅하는 삼촌과 아버지를 보며 만석이 미소를 지었다. 다들 가훈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오늘 들고 오신 것들이 비록 하찮은 물건 같아 보이지만 부지런히 모다 보면은 언젠가는 귀하게 쓰일 때가 올 것이라고 믿어요. 암만, 아이고, 우리 집안 어른이 만석이의 말을 믿고 내일 더 부지런히들 뛰어보자고. 할아버지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만석이네 식구들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열심을 내었다. 할아버지는 동네방네를 샅샅이 훑으며 개똥을 주워 모아 두엄더미를 쌓았고 아버지는 열심히 돌덩이를 날랐다. 삼촌은 가을거지가 끝난 논밭에 버려진 지푸라기들을 주워 모아 집단을 묶었다. 1년 후 그렇게 쌓인 집단을 엮어 초가지붕을 말끔히 단장했고 아버지가 모아들인 돌덩이들로 쌀이 담장을 돌담으로 바꾸고 마당에 우물도 새로 마련하게 되었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마련한 두엄을 논밭에 뿌려 토지를 개선하니 농작물의 소출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런 변화에 집안 식구들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달동이 걸린 식구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하니 3년 후엔 부농으로 탄탄히 자리 잡게 되었다. 16살의 성년이 된 만석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며 삼촌에게 집안 어른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만석아, 장꾸러기에다 천하 게으름뱅이였던 내가 어찌 집안 어른 노릇을 감히 한단 말이냐.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뛰어준 사람이 삼촌이었어요. 삼촌은 잘 해내실 것이라고 믿어요. 삼촌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만석의 칭찬에 은근히 기분이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
이제부턴 서당으로 돌아가 밀린 글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 너라면 과거에 급제해 실추된 집안의 명예를 높이리라고 내 믿는다. 할아버지, 저는 벼슬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할 생각이냐? 팔도 유람을 떠나고 싶어요.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도 살펴보고 또 많은 경험도 쌓고 싶고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미 결심을 굳힌 만석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행장을 수습하고 길을 떠난 만석은 김제 만경 너른 들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도 하고 동네 기장의 어촌 마을에선 어부들과 어울려 멸치잡이에 나서기도 하면서 해남 땅끝 마을에서 함경도 회령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고된 여정을 계속했다. 그런 과정에서 만석은 도처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민들의 모습과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황금 물결을 치고 있는 논에서 최신의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가을 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기 오는 초립동이가 꼭 만석이 같구먼. 아버지 말을 듣고 볕단을 들고 일어선 삼촌이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맞아요, 만석이! 우리 만석이가 돌아왔어요! 삼촌의 외침소리가 들판 가득 메아리치는 가운데 이제 청년 티가 완연한 만석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4년 만의 귀향이었다. 그래. 세상 구경은 원 없이 했느냐? 예, 할아버지. 이 나라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실컷 구경하고 왔습니다. 배는 골치 않고. 웬거려? 장사를 하며 돈을 벌기까지 했는거려? 그 와중에 장사를 했다고. 식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만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 소금 장사, 오지 그릇 장사, 새우젓 장사, 엿 장사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나중엔 보부상단을 따라다니며 작은 미천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도 배웠죠. 하지만 세상에 우리 농사꾼만큼 정직한 사람들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사와는 달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니까요. 만석의 말에 삼촌이 맞장구를 쳤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게 농사지. 만석아, 이제 우리부터 한눈 팔지 말고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어 만석군 소리 한번 들어보자꾸나. 예, 삼촌. 하루빨리 만석군이 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만석과 삼촌은 의기투합한 듯 손을 맞잡았다. 그로부터 20년 후 만석은 나이 40에 만석군 재상가가 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만석의 뜻은 최부잣집의 가훈이 되어 대대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부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상이 되었다.